어제 의원님께서 인터뷰하신 걸 보면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제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비대위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피명이든 관리형이든 어떻든 간에 제명이었습니다. 네, 비대위의 성격과 관계없이 우리 당헌 당규상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최고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과거에 있던 지도부는 해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제 인터뷰하신 거 다른 인터뷰를 보면 이준석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을 말씀하셨는데요. 러프하기라도 명예로운 퇴진 방법 고민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지도부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몇 분한테는 말씀도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린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을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좀 이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한다든가 당이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치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를 하고 향후 앞으로 자기도 정치적인 어떤 진로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한 비대위를 아니 그건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즉시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임에 있던 지도부는 해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거죠. 네. 이준석 대표가 6개월간 이제 당원이 아닌 상태라서 이걸 상황 자체, 이 부재 상태 자체를 사고가 아닌 거리로 해석해야 되는 5일을 정했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이 해석 변경을 통해서 이제 당원 개정이라는 위법성이 있는 것을 피할. 그래서 상임장국위원회를 열어서 상임정국위원회의 권한 중에서 어떤 당헌 당규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 권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7월 11일이었던가요? 그날이 의원총회를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인정받은 것이 11일이었던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의결하고 이렇게 가름 직무대행으로 다른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빠른 임시전당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직무대행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지 않습니까? 냈지만은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저는 행위라고 봅니다. 당헌 당규상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유권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임정국위원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정국위원회에 올려서 이런 것들에 관한 해석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해석 변경도 가능할 수 있다고 네? 보는 거예요. 해석 변경, 거리냐 사고냐에 대한 해석 변경도 가능하다고. 네, 그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상당한 어떤 반대가 있다든가 또 토론을 통해 가지고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든가 하면 깊이 있게 이제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그 토론과 찬성과 반대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지어지리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하기에는 이준석 대표께서 징계를 받아서 한 것을 사고로 봤는데 왜 지금은 이 사고로 봐서 연속성이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비상 상황으로 보느냐 그 말씀인 걸로 이해를 되는데 최고위원들의 이딴 사태가 겹쳐졌죠. 그래서 최고위원 회의가
사실상 기능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겹쳐진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을 유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는 그 상임 정국위에서 그분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시겠죠. 거기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사고냐 거리냐는 그냥 고려 대상이 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고냐 거리냐가 아니라 그것을 손보는 게 아니고 그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른 최고위원들까지 잇따라서 사퇴를 한 게 겹쳐서 지금 문제가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단일 사건이 아니고 사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글쎄 그게 이제 당헌 당규에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는 당 대표가 고리됐느냐 아니면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이 됐느냐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판정을 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체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최고위원들이 또 사퇴 의사를 이제 밝히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권한이 또 상임정국위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유권 해석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대위의 성격 같은 부분을 권성동 지원회랑 최고위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네, 좀 그 지도부가 책임지고 그 성격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 태어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게 비상사태다 당을 정상화시키자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건전한 온전한 지도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을 온전하게 정상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는 가급적 짧은 기간 안에 우리 임시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임시적인 어떤 비상대책위원회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지금 직무대행을 유지하고 있는 권성동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상의를 한다든가 그 이외에 우리 당에 또 의논드려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깊이 의논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격과 그 기간을 분명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